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8월에 그냥 이 기업만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자, 지난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컸죠. 2차 전지 섹터에서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고점 논란과 함께 치열한 공방전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낙폭 자체를 보면은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2024년도, 2025년도, 2030년도까지를 봤을 때 성장성이 보장되어 있는 산업인 만큼 산업의 그다음에 종목군들의 성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8월 달 한 달만 봤을 때는 무조건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스트 2차 전지 산업을 주목을 해야 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포스트 2차 전지 산업과 그 산업의 핵심적인 수혜 종목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2차 전지 AI 로봇 섹터에 대한 총 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리포트고요. 앞으로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핵심적인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핵심 수혜 종목군들을 직접 정리해서 하나의 리포트로 압축시킨 총정리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리포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하반기에 투자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편하도록 제가 20페이지가량으로 압축해 놓은 상당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집입니다. 해당 자료집은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그 방법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8월 달에 여러분들이 그냥 무식하게 투자해야 되는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이 기업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트 2차 전지는 반도체가 유력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8월 중순에 첨단 핵심 기술과 관련한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가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지속할 예정이고요. 그 행정명령의 핵심은 뭐예요? 반도체와 AI, 양자 컴퓨터입니다. 즉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미래 성장 산업의 미래의 핵심적인 산업, 로봇, AI, 전기차, 자율주행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AI, 양자 컴퓨터를 견제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기존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신규 특정 거래에만 금지를 하려는 계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내부에서는 의견이 당연히 엇갈립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옐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견제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수차례 미뤄진 발표 시점이 8월 중순까지 나온 겁니다. 8월 중순에 서명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견 수렴이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실제 적용은 내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올해 이번 8월 중순에 이 행정명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 견제 전략은 내년부터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2019년 이후에 첨단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을 제한해온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수출 규제 중국 기업을 400개에서 700개로 거의 2배 가까이 확대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공급망의 중요성을 미국이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미국이 공급망에
정점에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리쇼어링 정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죠. 미국이 자국 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일본과 네덜란드도 끌어들여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쉬울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실질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중국이 사용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은 대다수의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일부 기업은 중국에서 전체 매출의 60%에서 70%가 발생하는 만큼 중국과의 경쟁은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결국에는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그 기업들이 매출을 발생시킨 데에서 세금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또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 기업인들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겠죠. 대다수의 기업들이 중국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과의 이 교류를 한 번에 딱 끊기는 어렵고 당연히 경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K 반도체들은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될까요? 미국 편을 들어야 될까요? 중국 편을 들어야 될까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데 일단은 미국 편을 듣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하원 의원은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판매 금지를 당한 미국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지 말라는 미국의 요구에 협조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중국이 중국의 특기를 활용해서 우리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고 한국 반도체 기업이 한미 동맹을 약화하는 것, 즉 중국이 미국에 대한 이 마이크론에 대한 반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를 하고 그 빈자리를 삼성전자가 차지한다고 하면은 삼성과 이 마이크론의 문제로 인해서 한미 동맹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것이겠죠. 삼성이 마이크론의 점유율을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면은 미국 의회에서 불만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삼성은 현재 미국의 요구에 협조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달 18일, 8월 18일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한국에 가져갈 수 있는 성과를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즉, 현재 우리가 미국의 편을 듣고 있고 이번 8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에게 반도체든 혹은 핵심 광물이든 2차 전지든 어떠한 부분에서든 어떠한 성과를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상당히 협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사실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보다는 중국의 편을 들면은 안 됩니다. 당연히 미국 편을 들어야 됩니다. 이유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미국과 척을 질 이유가 전혀 없고요. 중국에 대한 비중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편을 들 필요가 무조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만 현재 중국의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세계 주요 24개국 국민 3명 중 2명꼴로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한국의 중국에 대한 부정 인식률은 올해 77%로 2015년도 37%에서 2017년도 61%까지 급증을 했고요. 작년도까지는 한 30, 80%까지 급증하긴 했는데 올해 77%로 내려앉긴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인도와 브라질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인도는 46에서 67%로 부정적인 인식이 늘었고요. 브라질 역시 27%에서 48%로 부정적인 인식이 늘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80%가 넘는 나라는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미국 등 총 4곳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죠. 아니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고 있고 지금 아무리 리쇼어링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자국 내에 불러들였을 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재 이 취업률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중국을 배제하고 시장에서 정상적인 공장 가동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을 대체해서 평가받고 있는 국가가 어디가 있죠? 인도가 있습니다.
세계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로 인도가 주목받고 있고요. 이미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내 공장 시설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중연령이 29세로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젊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월 평균 임금은 중국의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영어가 가능한 인구가 무려 1억 명이 넘습니다. 임금의 노동력이 상당히 풍부한 국가고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인도로 뛰쳐나갈 이유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당연히 중국보다 인도로 넘어가려고 하겠죠. 이미 일본은 인도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설계부터 생산, 장비 인구, 인력 개발 등을 비롯해서 반도체 개발 전반에 두 나라가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했고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소재 부분에서는 앞서 나가는 게 맞지만 반도체 완제품 생산 능력에서는 글로벌 경쟁국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중국과 국경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대부분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일본이 반도체 장비와 반도체 소재와 반도체 기술력을 인도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반도체를 생산해내고 그로 인해서 인도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입을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으면은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본과 인도의 반도체 협력 MOU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협력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 합의는 반도체와 관련해 양국의 약점을 상호 보완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만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본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인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MD가 있죠. 모디 총리가 작정을 했습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가 모든 반도체 공장 설립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주 정부도 추가로 20%를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미국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이 인도 진출의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인도 정부는 10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도 인센티브 정책을 앞세워서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는 만큼 글로벌 기업의 인도행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AMD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인도의 벵갈루루에 향후 5년간 4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고요. 어플라이드 머틀리어즈도 4억 달러, 마이크론은 8억 2,5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세 개의 기업을 합쳐봤자 16억 달러밖에 안 돼요. 얼마를 인센티브 기금을 마련한다고요? 100억 달러를 마련합니다. 즉, 이 밖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현재 인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요. 그 속에서 인도의 엄청난 반도체 공장이나 혹은 세계 공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 들어가는 공장 투자 말고도 엄청난 공장들이 지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TSMC는 올해 상반기에만 설비 투자를 23조를 합니다. 원래 반도체 불황으로 TSMC가 올해 설비 투자를 전년 대비해서 10% 정도 줄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실제로는 투자가 더 증가를 해버립니다. 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후발 업체들이 반도체 업황이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투자 고삐를 놓치지 못하는 것으로 현재 시장은 해석하고 있고요. TSMC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올해 설비 투자의 70%에서 80%는 최첨단 기술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발언합니다. 이 최첨단 기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I부터 해서 여러 가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투자할까요? 바로 이 후발 업체들이 제가 쫓아오고 있다고 했죠. 후발 업체들 뛰어봤자 TSMC가 현재 파운드리 시장의 60%를 잡고 있고 삼성전자가 2등이라고 해봤자 12%밖에 못 잡고 있는데 이거 쫓아올 수 있는 거 맞냐? 쫓아올 수 있는 게 맞습니다. AMD가 현재 인도 시장을 비롯해서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AMD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관계를 더 강화할 뜻을 내비치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물량을 더 늘릴 것이냐라는 질문에 삼성전자와 파트너십 관계를 더 발전시킬 것이다 라는 답변이 나왔고요. 실제로 AMD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계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은 국내외 언론을 통틀어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품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TSMC한테 몰빵하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 2위인 삼성전자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원래는 삼성전자에 대한 파운드리 정도가 지금보다는 한참 높았습니다. 자, 근데 10나노 밑으로 내려오면서 수율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인텔, 애플, AMD, 엔비디아 대다수의 기업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아니라 TSMC로 넘어갔죠. 근데 지금 어때요? 10나노가 문제가 아니라 4나노, 3나노에서는 일부에서는 TSMC와 비슷하고 그보다 더 일부에서는 TSMC를 뛰어넘는 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이 수준급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최근에 테슬라랑 모비라이 등 반도체 물량을 계속해서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AMD가 최근 공개한 GPU 이번 하반기에 나온다고 했죠. MI300X에 대해서 삼성전자 HBM3를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관계자는 올해는 이미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10억 기가비트 중반을 넘어서는 HBM 수요를 확보했고요. 내년 추가 수주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계속해서 수주 물량이 쌓이고 있고 계속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공장의 정도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맞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먼저 수주가 들어오고 그 수주에 대한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공장을 계속적으로 짓고 있죠. 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삼성전자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텔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호텔을 짓는 경우는 없다. 호텔을 지어놓고 비용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현재 엄청난 반도체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나게 공장을 짓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짓고 있는 물량에 대한 수준이 지금 수요가 들어오는 물량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수주에 대한 물량까지 감안해서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수주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신규 반도체 공장 건설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수혜주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성 ENG입니다. 신성 ENG의 오늘 움직임이 나왔죠. 사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게 수율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SMC한테 삼성전자가 이 엄청난 고객사들 다 뺏긴 이유, 애플, 엔비디아, 인텔 뺏긴 이유가 수율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클린룸 전문 업체인 신성 ENG가 반도체 생산에서 많은 불량 혹은 고장의 원인으로 세균 같은 입자가 지목이 되면서 클린룸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상반기까지 지연됐던 삼성 평택 P4 공장이 7월부터 재개가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도 3분기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실적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발적인 이슈가 아니죠. 2024년도부터는 삼성전자 P5 공장 신규 수주부터 LG 엔솔, 삼성 SDI 신규 수주 모멘텀까지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얘네들이 반도체는 클린룸,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룸에 대한 수주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인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숨겨진 HBM 수혜주라고 보이면서 현재 수율을 높여줄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후공정에서 하부 패턴과 펌프 패턴의 정렬과 크기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패키지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국내 메모리 업체들이 HBM에 대한 설비 능력을 확대하고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설비 능력을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확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현재 미중 반도체 무역 분쟁이 나오고 있죠. 경쟁사인 KLA 제품이 현재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판매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사 수혜를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장에서의 엄청난 실적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포스트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이거 포스트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중요한 거 알겠다 하지만 나는 아까 말했던 2차 전지 AI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통해서 하반기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혹은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바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설치 버튼을 통해서 100%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또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면은 개인정보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또 개인정보 적으면은 광고 문자 광고 전화 너무 많이 온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문제를 제가 아예 일체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전화번호 전혀 적으실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한 로그인만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안에 있는 자료집부터 여러 가지 컨텐츠까지 100%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로그인하게 되시면은 컨텐츠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급등 추천주는 말 그대로 제가 직접 매일매일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는 컨텐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하시면은 제가 방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시장의 핵심적인 미래 산업에 대한 핵심 자료집을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 무료로 연구 소장 가능하신 자료집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장정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슈가 진짜 핵심적인 이슈인지 어려워하시는 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장 시작 전에 오늘 시장에서 핵심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이슈들을 제가 직접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씩 장 시작 전에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급등주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나왔는지,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제가 직접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이라면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평생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꼭 시간 내셔서 해당 컨텐츠들 이용하시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높은 수익률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은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